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깝다 학원비 해설 강의 10번째입니다, 벌써. 오늘은 좀 영어와도 상관이 있고, 이제 특목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만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목고가 이제 주로 외고니까, 그러니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목고 가려면 학원이 제시하는 로드맵, 특히 영어와 관련된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좀 이 말의 진실에 대해서 또 한번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학원이 제시했던 영어 로드맵과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서 영어 사교육비를 추정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영어 5, 6세 때, 뭐 7세 때는 어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W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 시기에는 좀 어떤 어학원을 보내고, 또 이 초등시기 어학원도 저학년 때 가는 어학원과 또 고학년 때 가는 어학원이 좀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약간 놀이와 어떤 흥미 중심,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학습 중심의 이 유명 영어 전문 학원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외고를 대비해 주면서 영어가 중심인 프로그램 같은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다니고, 그 다음 중3에는 이제 외고로만 특화된, 외고로 특화된 이제 학원, 요게 다 이니셜인데요. 이 분당 지역에 있는 분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느 어학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학원들을 다니는 게 마치 이렇게 하나의 로드맵과 코스처럼 있었고요. 이런 거를 대충 산출해 봤더니 학원비만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학원비만.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교재비, 특강비,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중간에 이제 뭐 해외 캠프나 뭐 단기 조기 유학을 뭐 한 1년 내지 2년을 다녀온다 이러면 이 비용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소위 이제 영어 로드맵이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쭉 따라서 자녀 영어 교육을 학교 영어 교육 과정을 따라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로드맵을 따라서 시키었었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균열이 온 거고, 뭐 신문 보도 같은 데를 통해서 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기 소위 유명 A 어학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외국 펀드로부터 투자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외고 입시가 변하면서 그거에 좀 적응을 못하고, 외고 전문 학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외고 전문 학원과 외고 입시를 목표로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영어를 쭉 시켜오더니 이 영어 어학원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게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영어가 내신 성적만 들어가요. 영어 내신 성적만.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IBT 토플이라든가 또 고난이도 영어 듣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로드맵이 좀 과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입시만 놓고 보면. 근데 그렇지만 이제 입시가 변하면서 이제 그런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런 방식의 로드맵을 아직도 따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분은 정보력이 사실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 정보력이 뛰어난 그 강남의 소위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옆집 엄마들도 그렇게는 이제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의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고요. 이제 학습계획서를 가지고 하는데, 학습계획서에는 뭐 자기 지원 동기와 어떤 학습 과정 이런 걸 서술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학습 계획,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 요새는 교육청 지침에 보면 이제 IBT 토플 같은 그 공인영어 인증 점수나 경시대회 수상 기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언급했을 때는 오히려 감점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교 입시에는 그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그 입학사정관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외고가 좀 피해가기가 어렵고, 저희 단체에서도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저희 뭐 연구원분도 서울이랑 경기교육청에서 이제 이 입시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입시가 정말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이런 그 계획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쭉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용인외고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용인외고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어 무슨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면접대요. 이런 걸 했다가 지금 강력한 시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외고나 특목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학원에서 얘기했던 로드맵 이런 것들은 좀 따를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공인인증시험도 이렇게 준비하거나 어렵게 그 학습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아시지만 우리 단체의 공이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좀 우리 그 회원들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신경을 쓰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함께 제도를 바꾸는 실천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요거는 2009년에 외고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거고 뭐 전적으로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요 시기에 이제 저희 토론회 후에 그 정부에서도 이제 외고 문제를 풀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건 정두원 의원실에서 김성천 선생님이 이제 메인 발제를 하면서 좀 그 꺼져가던 외고 개선의 불씨를 살려냈던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제시한 정책 대안 중 상당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외고 입시 변화에는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어떤 그 영향과 기여가 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면 이렇게 금방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애랑 이 지금의 환경을 뚫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더니 초등, 중학생들이 당장 한 5,000명 정도가 응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훨씬 더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경시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응시자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입시에서 필요가 사라졌다는 거를 감지한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이런 제도를 바꾸는 실천에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뭐 체감을 얼마나 하시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주변에 좀 뭐 이렇게 외고 대비하던 부모 이렇게 주변에 엄마들 계시잖아요. 우리 애 외고 보낼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원 보내던 엄마들이 요즘 어떻게 변화를 이야기하시는지 좀 주변에 생생한 이야기를 좀 서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녀가 성적이 된다면 외고에 보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외고에 무조건 가면 안 되는 뭐 이 외고가 절대 악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외고에 진학하면 좋고 어떤 경우에는 성적이 되더라도 외고에 진학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 여전히 좀 외고는 입시 명문고니까 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좀 진학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외고 입시만 변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도 변해가지고요.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외고에서 그 이수해야 되는 전문교과, 즉 자기가 독일어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외고에도 과가 있잖아요. 그럼 독일어를 몇 단위 이상, 52단인가 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10단위인가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고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자기 전공 교과의 이수 범위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